이 자리는 세종시 차량 등록 사업소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 3층입니다. 여기서 세종시 도시재생대학의 지역 활성화 대학 네트워크 팀이 공부를 해요. 저도 같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험 실무 학습으로 네트워크 팀 수강생들하고 저하고 부실할지 모르지만 오프닝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아주 훨씬 낫다. 작은 일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것은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작가 스티븐 기지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건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때론 너무 사소해서 그걸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선의 행복 만들기 김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수업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수업 봤던 학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정도 있다면 어떤 학생이 있으실까요? 4명이나 되는데. 그래, 그 중에서도 그냥 한번 소개하고 싶은 학생 좀 한 분만 부탁드릴게요. 4명 중에서 네. 한 명은 지금 10년 차고 네. 매주. 네. 그리고 4명은 한 4년, 5년씩 공부한 애들이고. 같이 네.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한 20일간 네. 관광지 순회도 했던 애들이고 미소, 네. 현규, 현규는 참 네. 안 갔구나. 미소, 은경이, 소리, 희원이 4명인데 네. 걔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가는데 네. 지금 고등학생 됐어요. 네. 예. 정말 기억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박미소는 네. KBS 지정 방송학교 네. 마산인가 하나 있고 세종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어요. 네네. 양지고등학교가 방송 지정학교예요. 네네. 그래서 KBS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들이 와서 한 달씩 공부도 가르치는 방송부에 있는데 아나운서 지망생이고 영상 촬영, 제작, 네. 말하기, 책도 쓰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 제자지요. 말하자면 제자. 네. 이거는 내가 선생이 아니고 할아버지로서 내가 걔들 무료 교육하느라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꿈을 만들어주신 정말 훌륭한 스승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었던 점이 하나 있어서요. 예. 질문 한번 드리려고요. 예. 혹시 선생님 이거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반려동물? 네, 혹시 이제 강아지라든가 집에 혹시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 있으실까요? 나는 반려동물 얘기가 나오면 별로 네. 안 좋아해서 사실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 주변에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주변에 아파트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느낌이 어떠신지? 나는 인성 학당장이라서 네. 나는 반려동물 학당장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라 나하고는 잘 안 맞아요. 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나는 뭐 이러는 사람이라. 아주 이런 질문을 하셨네. 그래도 제가 아까 외람되다 말씀드린 게 제가 좀 이제 평상시 좀 약간 이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사업가 또 뭐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들어왔지만 이런 계통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참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만나 뵙겠습니다. 해야 연결이. 예,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할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자, 그리고 제가 손자가 15살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드론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거는 만나서 인터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로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거기 앉아.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처음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평리 재래시장을 제가 거기를 영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낙후되고 정말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좀 이렇게 주변에 알리면 거기가 세종시에서는 재래시장이 세종시에는 재래시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취지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정말 새로운 걸 경험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고 지금 뵈니까 젊어 보이고 참 좋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 그 영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 사진 위주로 찍는 거를 좀 많이 찍어 보기는 했지만 그건 사진 동영상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도 돼. 네. 재료가 많아야 돼. 네. 그래서 제 분야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진은 잘 찍으세요? 사진을 잘 찍기 뭘로 찍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몇 장이나 찍어 놓으셨어요? 그런 거를 뭐 작품을 내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자료라서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한 자료라서 그런 것들을 찍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뭐라 그래 토핑 같은 거 음식은 토핑이잖아요. 그런 거 참 어우러지게 참 잘한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세팅을 잘한다고 얘기는 듣죠. 예, 남이 네. 좋은 걸 만들면은 영업인이나 사업가나 연예인이고 내가 좋은 걸 만들면 창작인이에요. 내 마음에 들으면 사진이 됩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남이 좋은 걸 하는 것은 얼빠진 짓이라고 난 봐요. 네. 자기가 좋은 거를 많이 찍으시는데 적어도 나도 이게 영상 하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먼저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몇십만 장, 네. 몇 백만 장, 뭐 그렇게 가진 친구들도 많고 많이 찍으세요. 그럼 뭘 물어보시려고 하나만 더 물어보셔야 되는데. 물어볼 거는 배움이죠. 제가 선생님한테 제 새로운 분야를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서순덕입니다. 서순덕 네. 선생님? 네. 경상도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경상도 말이 나오네.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가르쳐? 다 어른을. 내가 가서 가르쳐 어떻게 오라. 예,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네.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 깊이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나하고. 네. 근데 왜 문자도 한 번 안 넣었어? 선생님 잘 계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하고 문자 한번 넣지. 네. 관심이 많으신 분이 세상에 그렇게 냉담하고 있었네. 제가 많은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선생님이 그때 그 프랜차이즈 소리는 들었는데 누가 누군가를 분간을 못해. 전혀 몰라요. 내 여자를 잘 몰라봐요. 내 눈이 안 좋거든. 남자들은 네. 좀 알아보는데. 네,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뵙게 돼서. 네, 언제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지역 활성화대학 네트워크 과정 수업받고 있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업 중 인터뷰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가 말로만 하지 마음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 영상 제작은 언제? 저는 한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자연히 관심이 가.
기억에 남는 일화나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아나운서 공부를 시키면서 이건 이제 앵커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자나 그런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총리, 뭐 장관, 그 연예인,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시키러 공부를 시키러 갔었던 적이 수백 번이에요. 그런데 그 때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는 게 낙이었었고 잘 자라더라고요. 전 뭐 영상 제작한 게 한 3,000편 되니까 뭐 어떻게 특별하다는 걸 찝어낼 수는 없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글 쓰는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뷰, 영상 편집 중에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융복합 미디어. 그 말하기, 글쓰기, 영상 제작하기는 한화로 돌아가요. 한화로. 그게 근데 각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생각대로 욕심만큼 안 돼요. 결혼할 때 비디오 촬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세월이 흘러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비디오를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디오나 이 영상들은 지금 것은 집에 보관하면 불이 나면 가령 없어져요. 전쟁 나면. 지금은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데다 보관을 해놓고 블로그에 보관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영영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것이 나 CD나 이런 데 보관하는 것은 보관은 참 좋은 세월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촬영 시 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잘 찍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겠어요? 찍는다고 하면은 카메라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에요? 내용 카메라 영역? 카메라 영역은 아까 내가 몇 점이라 그랬어요? 찍는 게. 10점. 그 90점이 편집이라 그랬죠. 네. 예. 편집은 똑같은 재료를 찍어 놓은 걸 가지고 편집하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물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편집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편집을 특별히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실패해요. 실패. 해보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자꾸 실패를 하고 또 해보고 또 다시 하고 야단도 맞고. 연습만이 길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프로 작가가 되고 나는 거의 프로급이라고 봐요. 국내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점수를 먹고 들어가지. 노인이니까.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도시재생대학교 지역활성화대학 네트워크 과정을 함께 참여하게 된 김미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걸 무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과 얼마나 엉망진창의 인터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게 무지 무서운 사람인데요. 왜요? 왜 무서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몰라도 이쁜 색시 누구한테 보여줄까봐 무서움으로 본인은 얼마나 좋아. 일단은 근데 그 마이크를 혼자만 들고 하면 내 말은 어떡하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15cm로. 15cm. 네, 저기 교수님 그 영상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인성 애들이랑 인성 수업도 하시고 책도 뭐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작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거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제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렇게 영상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글을 잘 씁니다. 네네. 신문에도 뭐 칼럼과 사설을 평생 쓰다시피 했고. 네네. 그런데 책도 많이 내보니까 책이 안 팔려서 네. 책은 쓰나마나 팔 방법이 없어요.
광고를 하려니까 그리고 그래 공짜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유튜브 영상이라서 이 영상은 원가가 안 들잖아. 돈 없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꾸게 된 전환된 동기예요. 근데 일단 그런 계기가 생겼다 해도 선뜻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도 보면 일단 장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처음부터 다 갖추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구만. 그럼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차츰 구입을 하시게 되셨는지 아니면 어떤 수입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목돈을 준비를 해서 하나씩 구입을 하셨는지 그게 근데 마이크가 안 오니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이게요, 사람이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고 싶은 것이 학문이에요. 영상 같은 영상은 이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고 싶으니까 정말 짜장면 하나를 안 먹으면서 할부로 주로 샀죠. 지금은 뭐 다 거의 갖췄습니다만 골프 치는 것보다는 돈이 절대 얼마 안 들어요. 아주 그렇게 잘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수업 때 말씀하신 걸로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어떻게 다들 구입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고요. 말을 몇 개? 네. 써온데 거의 비슷한 거라서. 근데 이거는 거의 번외 얘긴 한데요. 뭐 돈이 안 됐다고는 했지만 전혀 안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내가 돈이 안 들었다고 했다고? 아니요. 돈이 이렇게 작업하신 거에 대한 수입이 전혀 별로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가 돈 안 주면 촬영하러 안 가죠. 그죠. 돈을 줘야 돼요. 왜는가 하면 내가 가서 벽돌을 날려줘도 돈을 받는데 돈은 받죠. 근데 내가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도 구입한 장비가 제법 있으시겠는데요? 그런 것이 할부 들어가고 다 관리 유지비 들어가죠. 저건 방송 장비는 하나만 고장 나면 가서 고장 난 거 상담만 하는데도 5만 원이에요. 고치는 건 별도고. 이것도 지금 들고 계신 게 이게 80만 원짜리예요. 이거 한번 떨어뜨리면 그냥 맛 가는 거예요. 모시고 있겠습니다. 제가 뭐 더 자세한 거를 여쭤보고 싶지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질문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 리포터 고송미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제17기 도시재생 대학 여러 팀 중 네트워크 과정팀이 영상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중이신 천광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트워크 과정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수업에서 강사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인 동기부여?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 다만 빨리는 안 된다. 그러면 욕심만 안 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한다. 뭐 가르치는 거야 뭐 원래 글을 가르쳐야 말이 돼요. 글, 말, 촬영, 뭐 제작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이런 체험을 하거나 제가 하는 말을 여러 시간 들으면서 그거 내가 해도 잘하겠구나. 나도 해야지. 이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예. 아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 것 같으셔서 여러 수강생분께서 많은 걸 얻어 가실 것 같으신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마지막 이 과정을 마쳤을 때 이거 꼭 하나만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체험으로 하는 것 중에서
아까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얼굴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상에 나오는 게 재밌네, 이러한 것이 된다면 나는 오늘 이 2시간, 3시간 교육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도 정말 편하게 카메라가 저거 무시하면 돼요.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하면 되고, 말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를 하려면 미리 기획을 해야 된다. 그건 첫 시간에 한 얘기고요. 예.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무엇을 할 건지 기획을 하면서 하면 더 큰 재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재미는 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줘야 되지. 재미있게 좀 들으세요 해도 본인이 여기에 관심 분야나 영역이 아니면요, 재미있는 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말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귀에 안 들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고 나는 어떻게 할까도 생각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은 좀 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 우리 팀은 굉장히 그냥 집중을 잘하네요. 네. 네,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즐거운 수업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도시재생센터 리포터 구성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마 밤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여기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 대부분은 이런 선거의 후유증으로 아마 좀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승자는 승자대로 또 패자는 패자대로 현실을 극복하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죠. 참 정치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 생활 자체가 정치인데 이 생활 자체의 정치를 영상으로 그리고 말과 글로 풀어내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밤잠은 잘 주무셨어요? 마이크가 안 와. 그거 바빠요. 어제 못 잤어요. 예, 저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 대다수는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 영상으로 담아내는 대통령들 모습을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부럽죠. 근데 그게 나 같은 사람 1인 미디어가 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40명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당기는 게. 그 찍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찍으면 그걸 주무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보내라 저거를 내보내라 하는 총 감독이 있어요. 그 보도본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사인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 카트 보는 것은 사실은 수십 카트가 찍힌 것 중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걸 글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계신데, 그 대통령들이 말하고 있는 뭐 토론에서 말하고 있는 말들을 글로 풀어낼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 풀어내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위나 그 사람의 경륜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는 직업을 못 속인다고 인성학당자이라 사람 됨됨이 근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고 사업도 사람이 하고 예술도 사람이 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걸 보는 거죠. 네. 이상으로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생활이 곧 정치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그러니까 이 앵커가 이거 인터뷰한 것을 이제 총 정리를 하려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TV의 한진규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대학에 있는 네트워크 과정 교육 2차 시를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3층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교육해 주실 청광록 교수님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 네트워크 과정이 어떤 교육 내용이고 한지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소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첫 시간에도 오셨죠? 지난주에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 체험 두 가지입니다. 이론은 지난주에 2시간 했고 오늘은 1시간 마감을 했고 지금은 오프닝과 인터뷰를 체험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나도 가서 우리 애들이고 친구들이고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카메라 들어와도 그냥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마음에 담겨진다면 대성공일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네. 전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돈을 주고 공부하거나 하질 않고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좀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누구한테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 지식 전달을 위한 그런 좀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좀 저한테 한번 좋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내용은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담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전공이 이제 설비 쪽 공학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설비, 창업까지 관련된 그런 과정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럼 건축학과 공학이 혼합돼 전기까지 설비까지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어떠한 그 현장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고 하셔야 되나?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 라이센스 취득이라든가 라이센스를 내줄 수 있는 저 자격이 있어요? 아니신지 받으려고 해요, 내주려고? 그런 교육 과정들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그거는 전기학과인데 말하자면 전기학과에 대한 것은 그 교재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재가 5가지라면 그 중에서 하나 그 사람 이름을 꼭 밝히고 정대영이면 정대영 무슨 충남 도립대 교수가 쓴 책을 토대로 내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걸 좀 교재로 쓰려는데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5권이나 3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순간 생각이에요. 예,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그렇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동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강의자가 이제 그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시선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면 카메라가 빨리 따라오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쓰이는 어떤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 몇 분 하시려고 그러는데? 보통 한 강의가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30분, 40분을 3분이나 5분이나 10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뒤에 이게 지금 이게 꾸민 거거든요. 이것을 꾸밈새가 저쪽, 그쪽으로 3번, 4번으로 옮겨서 그래서 하면은 화면이 지루하지 않겠죠. 근데 무게를 옮긴다. 잠깐 이게 확대하고 좀 발생하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보통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친구나 누가 부인이나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그 따라오게. 근데 혼자 해야 될 때는 방법이 없죠. 칠판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면서 생기는 캡이라는 건 편집을 해봤으면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숨소리 하나도 짹 소리도 그냥 1초를 60으로 나눠가지고 뽑아내니까 그건 없애면 되고 그건 편집을 배워보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앞으로 제가 영상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나한테 배울 게 있다면은 전화하시면 내가 통화는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네트워크 팀이라고 그러면 나도 여기 학생이요. 앞으로 여기 교육하면 나도 연락 받으면 시간 나면 올 거예요. 한진규 선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TV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인물을 알아보는 인터뷰 시간을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네,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다고요? 네.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1인 미디어 강좌를
배우고 있는 거건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1인 미디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천 교수님 나와주시죠. 예.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무슨 TV요? 세종대왕 TV. 진짜 있어요? 세종대왕 TV라는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cm 떨어지면 음질이 떨어져요. 네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명함도 아예 박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해놓고 명함을 박는 게 아니에요. 먼저 뜻을 세우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TV라고 그 누구 표절 아니요? 그걸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특허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특허까지는 필요 없고 유튜브에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담으시? 내가 물을 일이 아니잖아. 말씀하세요.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좋은 걸 남긴다고 세종대왕 TV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또 하시면서 이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근데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어요? 박순영입니다. 박순영 씨는 나한테 박순영 PD님은 나한테 혹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이건 못 가르쳐도 이건 가르칠 수도 있거든. 그런데 나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혼자서 어려움은 말도 못했죠. 혼자 배우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 또 그 과정에서도 이걸 하시면서 영상 제작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짜리도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론이 병장이 훈병을 가르치고 이병이 훈병을 가르친다. 장군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보다 못하는 어린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획은 이런 그 영상을 만드는 제자들을 교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1인 제자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장석춘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 잘 아시죠? 그분이 올해 103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그런 TV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천 작가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훌륭하게 저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오래오래 사실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명함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나는 어른들한테는 자격이 없어요. 애들한테 할아버지 자격은 있다고. 이야기. 저도 물론 할아버지 축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김영석 교수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천 작가님이 갖고 계신 생활의 가치관, 지금 이제 연세가 70대 중반 아니십니까? 75이에요. 그러신데 어떠한 모토로 지금 새로운 삶을 이런 영상을도 하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스승학 이야기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김형석 스승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스승님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연세대 철학과 교수하시면서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젊어서 그분이 40 안 됐을 때부터 그 고정 프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뵙고 싶어서 한장을 하고 그리고 박종화 선생님이라고 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필체를 내가 99.99% 똑같이 씁니다. 그 스승님들인데 바로 그 김영석 교수님처럼 내 정신적인 스승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분은 어린 사람들, 그분이 어려울 것 같으죠. 아주 어리고 순진하고 그분 사람을 엄청 반깁니다. 그렇게 나는 살고 싶어서 하는데 꼴이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그분의 이제 인터뷰 영상이나 그분이 평소에 강조하신 걸 말씀을 들어보면 네. 100세 이후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게 네. 그분은 60대, 네. 60에 70대 되는 그 나이에 인생 설계를 새롭게 네.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에 그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천 작가님은 어떤 그 지금 60, 7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모델을 갖고 계신가요? 그 어떠한 그 생활적인 실물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더해서 꾸준히 우주 시대가 오면은 우주 말을 배운다. 영상 시대가 오면 영상 배우고 아까 말한 뭐 홀로그램이나 홀로그램 같은 거 도전한다. 애프터 이펙트는 뭐 다 한다 내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지. 밤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밤낮이 없어요. 항상 공부할 게 밀려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공부는 안 하고 더 좋은 거 배워서 남길 수 있는 거 후손들이 내 손자들이나 내 제자들이 이웃 어린이들이 보고서 이렇게 사신 분도 있네. 김영석 교수님 같은 사람은 말고 아주 작지만 그래서 꾸준히 나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자꾸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 작가님은 그 100여 권의 책을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신 내가 100권도 넘는데 그렇죠. 누가 책을 내줍니까? 내 돈 내고는 나는 못 내거든. 근데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주로 많이 쓰셨나요? 내가 쓴 것은 주로 제일 많이 쓴 것은 신문사의 칼럼이에요. 그건 칼럼집, 사설집 이런 건데 그거는 나는 칼럼의 특색이 세상에 미운 사람 한 명도 없고 이쁜 사람 너무 이뻐하지 말고 미운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전 대통령 미워하지도 말고 새 대통령 너무 환장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인성 칼럼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것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쪽의 글을 쓰죠. 앞으로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관련된 책들을 더 쓰실 계획이십니까? 인성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학문에서 최정상을 인간학이라고 합니다. 인간학 밑에 인성학, 철학, 과학, 의학, 체육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학, 교육학 이런 게 다 인성 계열의 인간학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인간학이나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은 이제 내 논리지만은 영성입니다. 신성. 그것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잖아요. 성선 그것을 인성이라 합니다. 순자가 말한 성선을 인성이라고 하고 한비자가 말한 성악은 이제 법률주의인데 그런 성선설에 근거한 글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렵게 물어 그렇게. 인성은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근성이고요. 착한 거.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로서 항상 우리 마이클 자기한테 좀 더 돼요. 선배님을 뵈면서 예. 저에게도 하나의 큰 모델이. 근데 왜 전화도 좀 한번 안 해요? 예, 커피값이 없어 내가 사줄게. 알겠습니다. 우리 자주 뵙기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집 정원에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거 좋은 말씀을 줘서 어렵게도 죄송합니다. 저는 세종 도시재생대학교 네트워크팀에 공부를 하고 있는 김기학입니다. 저는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수님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사진 촬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전문가시고 프로급이신 교수님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그 사진기를 물론 사진 촬영하지만 그 구도에 대해서 구도를 잘 맞춰야 사진을 좀 잘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도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맞추면 잘 찍을 수 있는 것인가? 카메라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계세요? DSR 좀 갖고 있죠. 그 접사도 잘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잘 되고 있죠. 구도의 기본은 텔레비전을 보시면
텔레비전에서 저것도 조정을 하면 인물을 초점을 잡아주는 표시가 뜨긴 뜨는데 나는 지금 안 해놨거든요. 네.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지금 이 카메라가 널리 찍히지만 우리의 눈동자에 그 초점을 맞춰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여튼 중앙에 줄여놔야 돼요. 네. 좌나우에 놓을 때는 이쪽에 무엇을 자막을 해서 뭐 띄운다든가 보조 화면을 띄운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여백이 구도라는 건 여백 관리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좀 돌려놔 있네. 어떻게 그 구도를 잡느냐인데 빈 공간이 많지 않게 잡으면 되죠. 아, 예. 예. 지금 사진 많이 찍으세요? 아니, 사진 많이는 못 찍고요. 한 1년에 한 몇천 장 정도 찍지요. 몇천 장 찍으면은 뭐 그 한 번 나가면 막 50장씩 100장씩 찍는다 소리네. 사진 좋아하시네. 네, 사진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진 좋아한 것이 그 다음 단계 3학년, 2학년, 6학년 올라가면 영상이에요. 예. 똑같으니까 원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번 강좌를 받는 거는 교수님이 지난번에 강좌하실 적에 동영상 관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좌 신청한 걸, 이 교육에 신청한 걸 잘했구나. 그런 건. 집현전에서는 그런 건 안 가르쳐요? 집현전은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집현전은 하나 사진 강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철국 사진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 풍경 사진이라든가 인물 사진, 그 교수님은 어떤 거를 좀 많이 그 중점을 좀 많이 두시고 있는지 좀. 나는 지금 풍경이냐 무슨 뭐 동물이냐 뭐 이런 거에서 뭐를 제일 초점을 두는가 하면 관심을 두는가 하면 거기에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콘텐츠죠. 무엇이냐 무엇을 담느냐.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도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네. 여기다가 이거 스마트폰을 담으면 스마트폰 케이스가 네. 되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 인문학이라고 내가 하는데 영상다운 영상을 담자. 근데 그거 어려워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된 거는 내가 안 가요. 못된 거 그거 돈 벌어서 그거 뭐 내가 그런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근데 어떤 건 내 돈 쓰고도 가서 찍거든. 네. 예,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화가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사진가가 작가가 아니니까 영상 작가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에 뭔가 영양소가 뭐가 있다. 엄마, 아이들, 노인들, 누구나 청년, 부모들도 볼 게 들을 게 있다. 그런 걸 담으려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듯이 사진에도 자기 그렇죠. 그 스토리가 화가나 사진을 사진 봤을 적에 예. 아 여기서 무슨 그 작품이다 마음 뜻이 있다든가 그렇죠. 저기 마음가짐이라든가 거기서 그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이 거기에 녹아나겠지요. 예를 들면 춤을 추는 사람이 그 춤이 언어 있지 않습니까? 춤이 예. 그림도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화라고 하는 건 옆에다 한문으로 또 그 글도 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나는 영상은 내가 우리 김기학 선생님을 만나서 10분이나 5분만 얘기하면 김기학 선생님 정신 분해서 알 수 있는 얘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많이는 안 찍었습니다만은 사진보다도 이제는 좀 동영상을 동영상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일찍 우리가 안 죽으니까. 예. 일찍 죽을 거. 이게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는 게 아니라 재수가 있거나 없거나 100년 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응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 와서 했어요? 이번에 그 세종 소식 인터뷰 한번 응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동영상기를 잠깐 사진기를 좀 봤죠. 네.
그럼 이거 초점을 어디서 잡느냐고 이제. 저건 자동이냐 수동이냐가 저기에 다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예, 어떻게 조명을 어떻게 할 거고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고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그거 다 처음에 오면은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인터뷰 할 적에도 보니까 동영상 할 적에 동영상기가 4대가 저건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뭐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요? 아닙니다. 그때 그냥 보도고는 4대가 안 오는데 그건 다큐멘터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오늘은 제가 의자를 여기다 하나 놨어요. 둘을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뭐를 실습을 할 건가 하면 오프닝하고 인터뷰를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저하고 한번 해보면 그 새로운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신감.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잘하면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체험 학습이죠. 그거를 하는데 여기 나와서 저한테다가 말을 걸으셔야 돼. 뭐를 걸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누구나 가면 몰라요. 내가 인터뷰해야 될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영상 제작에서 1인 미디어에서 인터뷰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원고를 써서 여러분에게 이걸 해보세요 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고 여러분은 이제 기성 일반인이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볼 걸 적어가지고 나와야 돼요. 몇 가지를 적을 것이냐. 대략 인터뷰는 이 초청자를 강의를 하게 만들면 인터뷰는 실패입니다. 인터뷰의 기본은 말이 5대5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뺏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막 기분을 잡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주고받아야지. 주고받지 않으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강연이 되고 맙니다. 강연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주로 단답형의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내가 질문할 것이 10초에서 15초 보통. 그것도 길 수도 있어요. 짧으면 좋아요. 10초에서 15초를 하고 상대가 30초에서 45초를 한다고 보면 1분이에요. 그러면 자, 전체를 1분으로 할 거냐 5분으로 할 거냐 3분으로 할 거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1분 60초를 어떻게 탁탁탁탁 주고받으면 10초에도 3가지 4가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것을 묻지 않더라도 원고를 작성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면 촌스러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넣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걸 도둑으로 봐야 돼요. 혹은 뭐 스마트폰은 이 인터뷰하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들으면은 누가 스마트폰에서 원고 보고 하는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뭘 물을 건가를 10명이면 10명이 원고가 다 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고 나면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공부가 된 겁니다. 마음에 들면 그 공부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가르친 사람이 수준이 너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에 맞으려면 어떻게 원고를 작성해 와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 인터뷰는 방식이 앉아서 하는 방식과 서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크게. 그러니까 오늘은 앉아서 하기도 하고 서서도 해볼 거예요. 앉아서는 잘 되는 인터뷰가 서면 또 잘 안 됩니다. 서서는 잘 되는 게 앉으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대신 거꾸로 제가 인터뷰하러 나오셨습니까? 하고서 내가 1분 정도를 내가 몇 마디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묻는 건 여기 10명 있으면 10명에게 다 다르게 물어야 합니다. 어디 사세요? 세종시 삽니다. 세종시 어디에 사세요? 연기면 삽니다. 이거 똑같은 거를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할 것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아, 나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끼리 대담을 시킵니다. 인터뷰를 시켜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보는 우리만의 영상이에요. 그냥 체험학습이에요. 그거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오프닝 있잖아요. 오프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오프닝은 제가 그때 말하기를 1분 내로 끝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가 다 해도 10분이면 다 끝나요. 우리가 오늘 120분 아니에요. 120분. 이게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것을 한다. 두 가지를 한다. 앉아서 인터뷰. 이제 앉아서는 잘 하면은 내가 절로 나가자 그래. 나가서는 뭐를 물을 건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농사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야. 농사도 지어봤어요 하고 파면 말을 걸면 돼. 나한테는 꼭 영상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신문사에 사설을 쓰거든요. 나 지난번 거의 세웠어요. 대통령 결과를 봐서 오늘부로 사설을 오전 중에 띄워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사설을 써야죠. 글 이야기나 영상이나 이런 것은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내가 전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셔도 좋고, 아주 생소한 거, 여러분의 분야,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셨네. 이렇게 버려도 돼, 나는 그럼 뭘 여쭤볼까요? 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2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그 장소에 갔으면 이 앞에 걸 떼어내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 환경이 좋으네요. 오늘 실습과 이론을 하기에 환경이 좋으네요.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3시 4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잠깐만 몇 곡지 생각하시는 동안에 생각하시고 메모를 하세요. 수시로. 그러는 동안에 해왔던 그 이론, 1인 미디어 이론, 그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제가 말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이다.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예요. 생각들 아시죠? 오프닝이다. 그 다음에 생각들 아시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할 때 어떻게 이 30분, 10분, 1시간을 메꿀 것이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인데요. 내용을 담을 때 몽땅 인터뷰로만 담을 수도 있고, 몽땅 경치만 담을 수 있고, 몽땅 강의만 담을 수 있고, 몽땅 행사만 담을 수 있어요. 영상 제작에서 제일 쉬운 것은 행사 촬영입니다. 행사 촬영은 여기에 10시부터 시작한다면 카메라 갖다 1시간이나 30분 전에 갖다 설치해 놓고 그 센터만 잘 맞춰 놓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회도 보고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게 없어. 그냥 녹화만 딱 눌러놓고 있으면은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줄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해달라면 그냥 인코딩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짧게 줄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땐 좀 애를 먹어요. 자기들 행사 1시간 해놓고 10분에 줄여달라면 뭘 빼고 뭘 넣느냐고. 그럼 이거 빠졌다고 뭐라 그러고 저거 필요 없는 게 들어갔다고 그러고 참 애먹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행 방식이 좋은 것이 편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레이션 방법입니다. 찍어 와요. 찍어 오고서 집에서 화면을 10분에다 맞춰놓고 조금 집어넣고 내가 해설을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은 여자, 남자 혼성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린이와 할아버지가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것도 아나운싱 형태로 넣는 게 있고 대담 형식으로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걸 펼쳐놓고 아 여기 일을 갔다 오셨네요? 부인이 물으면 갔다 왔잖아. 이거 찍어온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어딘데요?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세종문화회관이야. 몇 명이나 왔었어요? 이제 그 배경에 나와. 그렇게 말을 걸으면서 대담 형식으로 하는 나레이션도 있고 그러려면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니 방송국이 돼야 되지. 말도 잘해야 되지. 그 원고를 써서 10분의 원고를 읽어서 화면을 늘리거나 말을 끊어서 옮기거나 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거 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자전거가 굴러다닐 때 여러분 그거 탈 줄 알았어 해서 두 바퀴가 어떻게 서 끌고 댕기다 보면 돼요. 컴퓨터도 주물러다 보면 돼. 영상도 하다 보면 돼요. 어떻게 해서 되느냐? 자꾸 실패를 하니까 돼요. 실패한 것이 공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는 것을 겁을 내면은 영상 아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몇 개 때려 부셔야 그래야 기술이 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인터뷰 방식이 있어요. 인터뷰 방식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뷰들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한대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달게요? 꼬드게요? 돈을 줘요. 그 인터뷰 방식은 그 사람은 못해. 아 사실은 인터뷰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나는 그 카메라 앞에서 못 찍거린다고. 그러니까 인터뷰 소리를 안 해야 돼요. 인터뷰라고 하면 상대가 거부감을 닦아줘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하고 몇 마디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카메라 앞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거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근데 인터뷰가 좀 들어가야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빵이 있잖아. 대빵 인터뷰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대회사도 하고 할 망정. 그 뭐 열어서는 그 온 관객도 들어가면 좋고 그럼 짜임새가 있어요. 인터뷰 형식이 있고 나레이션 형식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기술보다 말을 더 중시합니다. 이게 글자가 나오고 나서 아니 말이 먼저냐 글자가 먼저냐 할 때 여러분 글이 먼저가 아니고 말이 먼저라는 건 알잖아요. 말 다음에 글자가 나오고 글자가 나온 다음에 지금 나온 영상이니 텔레비전이 이거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국이 먼저지 텔레비전 방송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이 있어야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아나운서가 되느냐? 아니야. 아나운서가 아니야. 최보람 씨가 무슨 아나운서입니까? 그 한국인의 밥상 얼마나 잘해요. 정승호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들 다 잘 알아요. 나는 많이 만난 사람에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들 그런 거 아나운서 그런 거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그냥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리숙하던 것이 차츰 괜찮아져요. 그래서 크게는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있다. 리포터는 어디를 가서 박물관이나 고궁에 가서 그걸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것을 내가 하기에는 나이가 늦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많이 젊어서 해봐서 방송 프로를 오래 가지고 있어봐서 이게 그냥 주는 게 좀 아까워서 애들한테 가르치기를 오래 했는데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은 것이 나 같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게 앞으로 좋은 방송인도 될 수 있고 유튜버,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절대 나이는 따지지 마세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못하면은 나 혼자만 보면 돼. 만들어서. 그리고 부부간에만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한테 야 흉보지 말고 그냥 봐 이렇게 하고 보내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야 네가 그런 걸 하느냐든가 해요. 그러면 늘어나요. 적어도 한 3년 5년 하시면은 잘하실 거예요. 나는 1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못해요. 그냥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카메라 구입 촬영입니다. 먼저 이 촬영에 관해서는 촬영은 애들을 시켜도 된다. 영상 제작에서 촬영이 차지하는 파이는 이 말은 뭐 듣고 버릴 말이지만 10점도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촬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다만 조작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게 좀 있어요. 지금 요 카메라는 요 랩에도 요게 정글의 법칙에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예요. 이게 아주 간편하면서도 화질도 좋고 이거 방송용입니다. 가정용 캠코더가 아니고 방송용이에요. 이것도 한 번 촬영하려면 점검해야 될 게 8가지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 끼면 8가지인데 이 마이크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 인터뷰할 때 하나를 이렇게 옆에 주기 위해서 2개를 하면 13개의 스위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 13개 중에 1개만 빠뜨리면은 그날 방송은 그날 촬영은 그걸 퍽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실패를 한 거예요. 만일 말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레이션으로 기획한 게 아니라 인터뷰로 기획한 건데 말이 안 들어가서 못 쓰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사례금을 받고 제작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환갑 영상을 제작한다. 서울에 의뢰하면은 몇백 가지고는 얘기가 쉽지 않아요. 1000단위가 그냥 무조건 넘어요. 그러면
남의 환갑잔치 벼리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아주 세밀해야 해먹습니다.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면 그러면은 그것도 늘어나는데요. 촬영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저기 보면 카메라 이런 줄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3.5mm 케이블인데 여기에 저 꼭대기 올라앉아 있는 게 저게 방송용 녹음기입니다. 여기. 이 자체 카메라에도 녹음기가 있어요. 거기도 마이크가 다 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음질이 많이 떨어져요. 음질을 하여튼 영상 장비는 사면 내버려야 돼요. 왜 내버려야 되느냐? 텔레비전에 하도 귀가 밝아가지고 나보다 시청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화질은 이런 카메라 정도면 화질은 시비가 안 나와요. 이거는 대형으로 늘려도 깨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제작할 적에 사이즈를 맞춰서 하니까 커도 괜찮다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480에 240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1920에 1080짜리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몇 배예요? 446, 4배인 것 같네요. 지금 4K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이거의 또 4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엄청 고성능인데 거기서 감당을 못해요. 제작이 감당을 못해요. 그건 방송국에서는 그런 걸 써요. 근데 이거 화질은 방송국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요런 거는 지금 여러분 뭐 아무 데 가도 5,000원, 10,000원 주면 사요. 근데 저기 꽂혀 있는 저 케이블은 8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도구는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돈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카메라 다리도 저게 이태리째인데 저게 150만 원짜리고 집에는 2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전부 다 저놈은 게 돈덩어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들였느냐? 내가 삼각대도 3만 5천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삼각대를 버린 게 수십 개인데 결국은 저런 걸 사게 되는데요. 장비가 좋아도 이제부터 촬영으로 옮겨갑니다. 촬영이 잘못되면은 못 써요. 촬영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명암입니다. 여기는 지금 조명이 참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조명이 좋다고 하는 것은 눈썹 그림자도 안 비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가면은 이거에 몇 배 되는 것이 다 그 스크린이거든요. 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그 뭐 뉴스 하는 거 보면 그 뉴스 그 데스크가 막 이거 전체만 하잖아. 막 이렇게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조명이 이거에 100배, 50배 그렇게 좋아요. 그건 뭐 얼굴에 뭐 속눈썹까지도 다 보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첫째로 봐야 될 것이 명암입니다. 어두우냐 밝으냐. 그 명암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이 모자를 쓰면 그늘이 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뒤가 밝고 앞이 어두우면은요, 내 얼굴이 검둥이 흑인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윤곽선이 안 나와요. 그렇게 찍힌 거는 편집 시스템에 오면은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고, 비 오는 날로 만들 수도 있고, 안개 낀 날로도 만들 수 있고, 햇빛 된 날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잘못 찍은 것을 보정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촛불 하나를 1촉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룩스인데 제일 좋은 건 태양이에요. 태양은 30만 룩스입니다. 이거 다 합쳐야 이거 100룩스는 넘겠네. 30만 룩스는 저 4km 밖까지도 그냥 여기 찍힌다는 소리예요. 30만 개의 촛불이 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태양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찍으면요, 사람이 깜둥이가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돼서 깜둥이가 되고 저쪽에는 막 빛이 들어와서 태양이 들어와서 막 그것이 꼭 필요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은 화면을 자주 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흰 화면이 튀니까. 검은 것만 계속 나오면 그 못 견디고 흰 것만 계속 나와도 못 견뎌요. 자꾸 변화를 줘서 시선을 떠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장에 가면 언제나 이 조명 감독이 있는데 조명팀이 이 햇빛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천을 이렇게 큰 걸 들고 며칠서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그늘지지 말라고 눈 밑에 턱 밑에 그늘지지 말라고 하여튼 앞이 밝고 뒤가 어두워라. 언제나 태양을 등지고 찍어라. 그래야 선명하다. 아유 내가 잘못 찍어놓고 편집하는 사람이 이걸 뭐냐고 그러면은 편집이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어요. 편집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이 있고 다 다르니까 다 영역이 있으니까 자기 걸 각각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뭐가 쉬우냐면 구도입니다. 이 네모 안에 나를 가운데 넣느냐 가에 넣느냐 옆에 넣느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만지면서 아마 잘 저보다 더 잘 연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 더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주 착각하는 것은 카메라를 딱 들으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당겨서 줌이라고 하죠. 줌. 이걸 자꾸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그 본능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얼굴을 좀 크게 찍고도 싶고 뭐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급발광을 하거든. 그 나도 좀 그렇게 찍고 싶어. 가만히 차렷하고 지금 나처럼 가만히 이렇게 찍으면은요 화면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줌을 움직입니다. 줌 움직이는 거는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 제대로 못 찍어 놓을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편집하는 사람에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 얼굴을 갑자기 콩만한 것을 쌀까마니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눈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자꾸 움직여 버리고 당겼다 그랬다 해버리면 이 조정이 안 돼요. 편집할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줌을 쓰지 마. 스마트폰은 그런 거 뭐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스마트폰도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그건 늘렸으면 그냥 늘린 대로 그냥 찍어. 그냥 찍어. 늘렸다 버렸다 하면 까먹어요. 두 번째 카메라 든 사람이 조심할 것은 많이 찍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움직이면은 작품을 버립니다. 하여튼 카메라는 늘보다 늘보 이거 하나 잡으려면 10분 걸리는 식으로 아무리 저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싶어도 이게 욕심을 내고 왔다 갔다 하면요 화면이 어지러워서 못 봐요.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화면의 변동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촬영에 대해서 혹시 뭘 물어볼 거나 아까 제가 했던 뭐 지금까지 오늘 했던 말 중에 지금 뭐 물어볼 게 있습니까? 줌 기능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카메라 캠코더에는 다 줌이 있지. 근데 좀 밝게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가고 싶을 때 결국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내가 들고 가까이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람이 들고 가는 게 낫지. 들고 가는 게 난데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면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불편할 때가 있어. 좌우지간에 처음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각이 3초에 머문다 그랬으니까 보통 한 군데서 10초 한 3번 정도 3초 이 정도 돼서 옮겨야 되는데 느리게 움직여라는 얘기지. 하여튼 카메라에서 기술을 내려고 하면은 편집을 거기다 얹어 놓으면 그거는 작품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야. 밥이면 밥, 죽이면 죽이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초보자들 오면 줌이 어디야 다 그거부터 물어. 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찍어. 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앉아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하잖아. 그냥 가만히 찍으면은 내가 이 사람만 얼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은 여기 나 뺄 수 있으니까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근데 뭔 얘기인가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거예요. 해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해봐야지 못하겠어. 그 다음에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만들 때 나는 편집을 90%라고까지 말합니다. 아까 촬영은 몇 점? 몇 점이라 했어요? 촬영은 10점이라 했어요. 10점. 근데 촬영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알아듣게 말해서 촬영은 쉽다. 이 편집이 어렵다. 그래서 원래 우리 1인 미디어를 하면은 이게 편집기를 갖다 놓고 해야 돼요. 여기 이쪽 방에는 편집기가 뭐가 있어요? 장 작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집기는 한 50가지 돼요. 50가지. 그럼 50가지도 넘지. 편집기는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일 그냥 공짜로 해볼 수 있는 건 무비메이커예요. 무비메이커. 무비메이커라고 아는 사람. 무비메이커. 아, 여기 미디어 센터 아니에요? 미디어. 네,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네, 안 하지. 안 하지. 그 무비메이커 이상으로 단계별로 한 10가지, 50가지가 있다. 근데 국내 것은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외국의 거다. 그런데 무엇이나 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만 가지고 할 때는 RC 동영상으로 하면 재미있고 잘 돼요. RC 동영상으로 해도. RC 동영상도 공짜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단계 올라가면은 어디 가서 딱 부딪히는가 하면 내가 첫날도 말했던 프리미어 프로를 만나게 돼요. 그 앞에 무슨 파워 디렉터, 베가스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 대화해도 나중에 또 집어내버려야 돼. 좀 더 정상급에 올라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아예 처음에 손을 댈 때 프리미어 프로를 손을 대야 돼요. 무비메이커나 파워 디렉터나 공짜 플러스 베가스나 곰프레나 그 많잖아. 그 많은 거 배우느라고 해먹지 말고 배우는 건 똑같아. 최고 어려운 것이 뭐예요? 영어예요? 처음에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제일 쉬워요. 우린 영어를 안 하는 나라에 태어나 그렇지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가 제일 쉬워. 처음에 아예 손을 대기를 프리미어 프로를 손을 대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방송국에서도 쓸 만큼 수준이 편집기가 이게 딱 보면 편집기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는 알아요. 뭘로 편집했네. 물건 나온 거 보면 알아. 아, 이거는 초등, 중등 수준이네. 이제 프리미어 프로 정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제 대학생 이상의 전문가 프로예요. 프로. 전문직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컴퓨터가 용량이 좀 적은 것은 구동이 안 됩니다. 어떨 때 구동이 안 되느냐? 잘 만드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지. 3분짜리는 잘 돼요. 1시간이나 2시간짜리는 절대 토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는 1시간이고 50분이고 30분이고 내가 그렇게 길게 할 일은 없으니까 이게 지금 2시간을 찍는데 2시간짜리 이런 거 거뜬하게 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한 달에 그전에는 그게 250을 줘야 샀어요. 내가 처음 할 때는. 그 이제 연도별로 자꾸 신형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대폭 싸져서 6개월 3개월 시험본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나와요. 프리미어 프로 검색하면은 무료 체험이라고 있어요. 한 달인가 해보다가 사는 건데 한 달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아주 싼 걸로 알아요. 지금은. 그러면 6개월 계약하든지 1년 계약하든지 그러면 그거 배우다는 데서 그냥 주물러면 된다. 무조건 주물러 봐라. 그래도 안 되면은 유튜브에 가서 프리미어 프로 기초 편집 기초 이렇게 치면
아주 빵학년부터 재수 있으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거 봐가면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이 편집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는가. 어제 대통령 선거한 것을 나는 그런 거를 잘 보니까 그걸 왜 잘 보느냐. 사설을 쓰니까 잘 보는 게 아니고 영상을 만드니까 그 영상 만드는 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나 자꾸 파고들어요 내가.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건데, 홀로그램이라는 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거고, 완벽한 메시지란 뜻의 그리스어예요. 홀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홀로그램은 공중에 띄우는 물체예요. 이 메타버스, 가상, 증강, 현실을 혼합을 하는 건데, 그냥 여기다 물방울을 하나 딱 띄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m까지 조각을 하니까 1mm를 만 단위로 나눕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거 얼마나 걸렸나 알아봤더니 작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수백 명이 KBS 보도국 제작 수백 명이 10개월간 연인원 몇천 명이 들어갔답니다. 그게 XRK 플러스라고 하는 어제 했던 개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세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거기 겨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려면은 나는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너는 저거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대학생까지는 1년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대학생 수준까지 1년도 안 가. 이거 하여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연구는 네가 빠르지 내가 빠르냐. 나는 그거 배우면 안 된다. 왜? 배워서 써먹을 시간이 없다. 곧 죽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배우면은 50년 100년 쓸 청년 학생들이 배워야지, 젊은이들이 배워야지. 50된 사람은 배우면 50년 쓸 거 아니야. 나는 이거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실습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르칠 데가 없어요. 여기도 컴퓨터가 10대만 있다면은, 그리고 여기 프리미어 프로가 깔려 있다면은 이 앞에서 내가 프리미어 프로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이거 몇 주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될 텐데. 몰라. 저기 시청 미디어 센터에 가봤어요? 거기 그 컴퓨터 있어요 다? 거기 프리미어 프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없구나. 파이널 컷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맥킨토시도 있나 보네. 맥킨토시로 해야 돼요. 우리 집에도 맥킨토시 수업도 다 있는데 내가 이게 큰 단어를 종제기로도 못 써먹어요. 그럼 선생님은 거기서 강사하셔요? 오래되진 않아서 저도 원활하게 잘 다루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강사하셔? 수강을 받아요? 강의를 하세요? 강의를 하세요? 주강사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주강사 하고. 저는 지금은 스마트폰 위주로 하고. 그 지금 뭐 중심으로 가르쳐요? 저는 좀 스마트폰 영상 제작 쪽으로 많이. 스마트폰 영상 제작? 얘를 그 체험 그 방송 체험하는 체험 강사. 스마트폰 영상 제작은 여기서 생방송하는 거 가르친다 소리예요? 아니 영상을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제작할 수 있게. 저는 블로보다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배워가지고서는 전문가는 안 되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왜냐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돈을 내야 되고 센터에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각 가정에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이 카메라고 그 편집이고 저 우리 김기학 어르신이 이걸 알면은 사요. 모르는데 그걸 사놔서 뭐해? 그러니까 우선 저거 내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우리 집에 뭐 장비가 있다. 장비 사지 마. 뭐이다. 하지 마. 알고 나서 사. 그걸 사놔봤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걸 먼저 교육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면 좋겠습니까? 나같이 실패한 사람한테 이걸 보내주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거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 기능 검색을 해요. 가격 대비. 그렇게 해서 사야지.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그거 가르쳐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네트워크 팀 일하면 프리미어 프로를 이수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좀 잘 가르치면 좋겠네. 저는 프리미어 프로는 많이 쓰진 않고 그냥 조금 할 줄 알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조금밖에 못하고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작품을 제작을 못 해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제작을 해내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죽어나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센터에서만 쓰니까 그렇지. 없어서 센터에서만 쓰니까 가끔 만들고 제가 이제 몇 개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가지고 저 카메라에 저장해 놓고서 컴퓨터에 받아놓으면 그걸 만들고 싶어 몸살이 나요. 근데 그 제작을 안 하니까 만들 일이 없죠. 저 하루 촬영하면은 내가 첫 작품을 하는데 15일 걸렸어요. 하나를 완성하는데 30분짜리인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버리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45일 만에 한 작품. 그런 것이 내 저기에 있어요. 그대로 다 그 기록으로. 그런데 지금은 하루 촬영하면 사흘이면 만들어요. 근데 급하니까 지난번에 농어촌 하는 데는 급하니까 가다를 떠나가지고 갖다가 그 재료만 집어넣으니까 하루 한 걸 하루에 만들더라고. 그건 좀 무리는 무리요. 이게 찍고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를 제작하는 거죠. 하여튼 편집은 90%다. 프리미어 프로, 아이무비 요 정도는 만지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을 김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 재료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 자꾸 찍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캠코더를 가정용이라도 하나 사야지. 작은 거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면 또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취미로 말을 집어넣었는데 말을 집어넣으려면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그거는 말은 여기서는 들어가는데 저만큼만 떨어지면 말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것은 여기 있어도 볼륨을 키우면 귀 터져. 여기 뭐 저쪽 방에 있던 어쨌든 그 음향시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영상은 문명의 현재는 최정상급이라 이거는 배우면은 돈 버는데 쓰라는 건 아니에요. 돈 벌 일도 생기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나는 늙을 새도 없어. 하도 바빠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이나 10분 쉬고서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한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쉬세요. 쉬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 숙제는 하신 거예요? 이제 오프닝하고 인터뷰할 거는? 그거 어떡할래요? 나 이거 정말 하기 싫다 하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아까 냈던 숙제, 실습.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 다 하세요, 그냥. 우리끼리니까.